인디펜던스 데이가 개봉한 1996년 7월을 기억합니다. 이후 20번이나 더 7월을 겪었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의 7월만큼 풍요로웠던 7월을 알지 못합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감독하며 할리우드 최고 수준의 블록버스터 연출자로 자리매김한 마이클 베이의 인생작 더 록부터 20년 동안 4번이나 속편을 내놓은 브라이언 드팔마의 미션 임파서블,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만남을 성사시켜 큰 화제를 모았던 히트가 인디펜던스 데이와 어깨를 나란히 했죠. 토네이도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트위스터, 쇼 펜이 사형수로 분해 강렬한 연기를 펼친 데드맨 워킹, 두 소년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굿바이 마이 프렌드, 이란이 낳은 세계적인 명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도 모두 이달 개봉한 작품들입니다. 디즈니의 노트르담의 꼽추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의 한미 애니메이션 대전은 덤이었죠. 월드컵 죽음의 조를 연상시키는 1996년 7월 개봉작 가운데서 인디펜던스 데이는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건 이 영화가 이제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압도적인 재난을 그린 덕분이었죠. 지구 상공에 도시 하나 크기는 좋게 될 법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주선이 멈추었을 때 스크린을 마주한 모든 관객은 절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온갖 위협이 쏟아지고 이에 대처하는 인류에 주로 미국의 분투이긴 했지만 어쨌든 분투는 보는 이를 경탄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롤랜드 에머리히는 할리우드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규모의 영화로 당대의 관객과 마주했죠. 그리고는 가장 비관적인 평론가의 팔짱을 풀고 박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는 그런 영화였죠. 이제 20년의 시차를 두고 롤랜드 에머리히는 인디펜던스 데이의 속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무비 시네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 시네영화방 오늘 방송도 시작합니다. 저는 김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사입니다. 네, 최 기사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 녹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이틀 지났네요. 네, 이틀 아가씨 녹음했죠. 네. 네, 아주 뜨거운 호응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가 방송을 녹음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반응만 오고 있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도 그날 너무 그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아쉽네요. 그날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거의 범죄자들이 하는 그런 변명이에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거 막 각종 흉악범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로 성범죄 쪽에? 아,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민망합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무려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1996년에 네, 96년. 96년 6월이었나 그때 보고 진짜 거의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보셨나요? 아니죠. 집에 비디오로 봤죠. 아, 저도 그러니까 비디오로 6월이 사실은 아니겠죠. 네, 저도 근데 그냥 6월에 본 것처럼 어차피 이제 큰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차피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그쯤 미워하는 거죠. 극장에서 봤으려니. 네. 네, 사실 제 첫 극장은 그 시민회관 같은 데서 네. 동생이랑 이제 친구 한 명이랑 해가지고 셋이서 그 마우스 헌트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아, 주민회관 같은 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무슨 스크린 하나 걸어놓고 거의 극장 같지 않은 극장에서 빔으로 쏴서 보여주는 거. 네. 그때 엄마가 이제 그거 보고 오라고 핫케이크를 구워줬는데 네. 극장에서 꿀바른 핫케이크를 먹으면서 마우스 헌트를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런 멀티플렉스 이렇게 없고 그때는 그런 시민회관이나 그런 뭐 구청에서 하는 어떤 장소에서 네. 영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고 또 극장도 뭐 단관 극장들도 많았고 뭐 2개, 3개만 있는 극장들 그리고 뭐 수기로 써서 주는 극장들도 있었어요. 표를. 그리고 뭐 좌석이 없으면은 그 무슨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갖다 주고 이걸로 봐라. 네. 뒤에서 뭐 이런 네. 극장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태극기 휘날리며였나? 그거를 네. 아마 그렇게 봤어요. 아.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무비신의 영화방 오늘 다룰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최 기사 근황 한번 들어봅시다. 뭐 하고 삽니까 요즘에? 요즘에 그러니까 외근을 계속 하다가 올해 초에 내근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근을 할 때는 뭐 좋으나 싫으나 항상 바깥을 돌아다녀야 되고 많이 걷게 되고 뭐 하루에 10,000보기 같은 거를 찍어보면 하루에 뭐 20,000보를 걸을 때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내근으로 바뀌면서 몸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요즘에 운동을 뭔가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자전거 같은 것도 타고 있고. 네. 자전거 위험합니다. 제 앞에서 자전거 함부로 놀라지 말아주세요. 십자인대 나가 자전거 잘못하면.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서 좀 자전거 가지고 다리 다친 사람 김 기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자전거 매우 안 좋게 생각해요. 너무 위험하게 산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자전거 타고 뭐 수영도 한다면서요? 예, 수영도 배우고 있습니다. 수영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네. 그때 이제 배운 건 아니고 배우러 갔었죠. 네. 배우러 갔는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수영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알려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깨를 잡아다가 물에다 빠뜨립니다. 그냥 던져가지고. 귀찮았네. 네, 그래서 알아서 이제 뭐 살고 싶으면 알아서 수영을 해라 이런 거죠. 네.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한 1, 2주 다니고 바로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수영을 잠깐 다녔었는데 네. 왜 끊었는지도 모르게 끊겼어요. 아니 엄마가 돈이 없어서 끊었는지 엄마는 항상 내 탓을 하더라고. 네가 수영을 그렇게 싫어해서 끊었다. 네가 안 갔다. 너가 안 갔다. 피아노도 그렇게 널 시켰는데 네가 안 가서 끊었다. 태권도를 시켰는데 네가 안 가서 끊었다. 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태권도랑 피아노는 정말 안 간 기억이 나거든요. 한 번만 안 갔어. 안 간 기억이 나는데 그 수영장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태권도랑 피아노를 저도 둘 다 했었는데 네.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했어요. 거의 한 7년, 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죠. 근데 피아노는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네. 이거는 남자의 악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비슷했어요. 네. 저도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여자애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대박이거든. 네. 그걸 다녔어야 됐거든. 근데 나도 피아노 학원 가니까 여자애들밖에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네. 여자애들이랑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 당시엔 더. 그렇죠. 물론 요즘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막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네. 가서 야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미친 거죠. 진짜. 내 인생의 최악의 결정, 이 3개 정도 꼽으면 그때 피아노 학원 끄는 게 들어갑니다. 네. 뭐 최근에 다시 생각해보신 건 없어요? 뭐 배우는 거요? 악기요. 저는 악기 쪽은 별로 생각 안 해요. 기존에 하는 것들도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막 생각이 되는데 악기는 딱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치잖아요. 네, 뭐 대학 때 동아리로 해서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잘 치는 것 같은데 저도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 기사, 박 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신의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고릴라한테 수화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릴라가 수화를 할 줄 안다고. 진짜요? 이런. 가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진짜 고릴라한테 먹히는 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고릴라에 대한 안타까운 해외 토픽도 하나 전해드려야 되는데, 미국에 봤어요? 어떤 거요? 애가 이제 동물원 갔다가 떨어졌는데, 고릴라 우리에. 네. 그 고릴라를 사살했다고 결국. 아,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고릴라가 거의 뭐 사냥 약간 위협이 되는 행동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 뭐 그게 정말 아이를 위협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경계하는 오지 마라 경계하는 아니요 이게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동작이었대요. 근데 그건 동물학자들만 알 수 있는 거고 물론 부모가 보면 위급하잖아요. 동물 이제 관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결국 잘못한 건 애가 거기 떨어지게 만든 부모나 아니면 주위 의무를 좀 소홀히 한 그 동물원 측이나 이런 쪽일 텐데 죽은 거는 고릴라라는 거지. 근데 고릴라 이게 뭐 꼭 고릴라가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 동물원에서 사는 것 자체도 일단 스트레스인데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하게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호랑이 네. 번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떠오르네요. 호랑이 죽였었어요? 네, 호랑이가
그 사육사를 목격했죠. 근데 보통 이제 육식 이제 뭐 호랑이나 그런 맹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람을 공격하고 나면은 네. 더 이상 이제 컨트롤이 안 된대요. 사람의 맛을 알아버리는구나. 네, 그런 거죠.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피아노 학원은 어린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있으면 꼭 다니는 걸로 다니는 걸로 합시다. 우리 최 기자가 수영장에서 여기로 온 거 아니야. 네. 최 기자가 이렇게 수영장 다니는 게 내가 볼 때 음흉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요? 네. 아니요, 되게 좋아요. 최 기자는 좋겠지. 아니 뭐 일단 저는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되게 시원한 물 속에서 약간 태아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태아 시절로 돌아간 옆에서는 헐벗은 여자들이 지나다니고. 아니 그거는 네. 그거는 그냥 남사스러워서 못 가겠어 아직도 수영장을.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오히려 남자들이 더 노출이 심하죠. 어렸을 때 말고. 남자들이 노출이 심하죠. 네, 노출은 남자들이 더 심하죠.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예고편 듣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얘기를 해야죠. I can't believe it's been 20 years. Still gonna take your father to the anniversary? We wouldn't be here if it wasn't for him. On this day in 1996, the world escaped the clutches of extinction. Your father was the bravest man I've ever seen. We all lost someone we loved. But in their sacrifice, we found the technology to build a stronger and safer Earth. Because our survival is only possible when we stand together. Oh my God. A distress call. Why are they screaming? They're not screaming. They're celebrating. They're coming back. It has its own gravity. What goes up must come down. Shouldn't we be nervous? Yeah. Our whole lives built up to this moment. It's touchdown over the Atlantic. Which part? All of it. Make them pay. Not going out there to make friends. We've got to remind them Earth is not for the taking. All fighters, evade, evade! I had years to get us ready. We're going down! We never had a chance. We didn't last time either. We convinced an entire generation that this is a battle that we could win. We sacrifice for each other no matter what the cost. And that's worth fighting for. It's the 4th of July. So let's show them some fireworks. Hold on! They'd like to get the landmarks.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는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1996년작 인디펜던스 데이로부터 20년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작에서 외계 침공을 성공적으로 물리쳐낸 인류는 그때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을 하게 되죠. 네. 이제 그렇게 돼서 달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달의 방어 기지 같은 걸 구축하고 토성에도 방어 기지를 구축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의 인류와는 되게 많이 훨씬 더 발전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작에서 그 외계 UFO가 공격을 받고 거의 소멸하기 직전에 원래 그 외계 본국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게 돼요. 네. 그리고 그 구조 요청을 받고 전작에서 나왔던 UFO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큰 규모의 우주선이 지구로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더 큰 놈이 찾아와서 또 싸운다. 네. 그리고 그렇죠. 지구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긴다. 네. 이런 컨셉이 되겠는데
그때 배경이 1996년이었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20년이 지나면은 딱 지금 2016년. 네, 이번 배경도 2016년이죠. 네, 2016년인데 지금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발전했죠. 네. 왜냐면은 뭐 이제 지금에서는 거의 뭐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뭐 그러니까 뭐 공중을 떠다니는 자동차나 뭐 그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영화 내에서. 사실 실제 1996년 이후로 네. 그때 1996년에 인디펜던스 데이가 나왔을 때는 네. 기존의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이제 적이 쳐들어왔다를 네. 기본으로 하는데 네. 지금 나온 리서넌스의 경우는 그 1996년에 인디펜던스 데이가 모든 것을 바꿔놔서 네. 인류가 지금의 2016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 하는 네. 데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1996년 이후로 네. 인류가 얼마나 많은 분쟁을 겪었습니까? 네. 그 대부분은 미국 때문이었죠. 네. 이 부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10년을 지배했어요. 세계의 악의 축을 그 외계인이 아니라 네. 지구상의 새 나라를 지정을 해가지고 죽도록 괴롭혀가지고 그 똥을 치우느라 엄청 고생하고 오바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IS 이런 애들이 막 설치고 네. 네, 지금 온갖 유물들 파괴하고 사람 납치해다 죽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통제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고 각지에서 부딪히고 경제 위기 때문에 막 휘청휘청하고 그것도 또 미국발 경제 위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민폐를 엄청 끼치고 있는 이 나라가 네. 이 영화 속 세계에서 1996년에 그 윌 스미스와 빌리 풀먼 이 네. 배우들이 연기를 한 것처럼 네. 정말 세계를 구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위아더 월드 마이클 잭슨처럼 네, 그렇죠. 네, 마이클 잭슨의 그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네. 그렇게 우주인에 대항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저 달에 그 마이클 잭슨이라 달인가? 문워크? 아, 예. 네, 농담입니다. 네, 그 달에다가 무슨 이상한 기지 같은 거 막 설치해놓고 그래요. 아, 예. 방어기지 네. 같은 거죠. 생각보다 큰 놈이 오는 거죠. 네. 똑같은 놈일 줄은 알았더니. 뭐 실제 거의 크기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전작에서는 나왔던 UFO나 이런 게 도시 하나를 돕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직경으로 치면은 25km 정도, 네. 딱 서울만한 크기죠. 네. 그 정도라고 묘사가 됐었는데 이번에서는 4,500km라고 나와요. 네. 거의 뭐 사실상 진짜 무식한 놈이죠. 네, 뭐 태평양을 덮는 정도의 네. 여기서는 영화 속에 대서양을 덮는데 네. 대서양을 덮고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놈이 오는데 마치 그 우리가 산에 같은데 막 가다가 그리고 네. 아프리카 뭐 이렇게 여행하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기곰이나 아기 코끼리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 실제로 네. 이 얘기가 그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네. 최근에 봤던 그 정글북에서 나와요. 네. 그래요? 이게 정글북에서만 아니라 이게 올해 대세예요, 이 얘기가. 아, 레버넌트에서도 나오죠. 아, 네. 올해 이 영화 속에 이게 대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네. 네, 근데 이 인디펜던스 데이가 역시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작은 코끼리였죠. 네. 진짜 작은 아이를 건드렸더니 진짜 큰 놈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작은 놈이 제일 맥시멈 사이즈 줄 알고 네. 대비를 해놨는데 진짜 네. 무방비무력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20년 동안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대응을 잘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한급 싸움이 되긴 됩니다. 아. 네, 지금 막 F-16 이런 거 날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난리 날 뻔했어. 네,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결국 여차저차해서 이기더라. 네. 질 것 같은 싸움.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뭐 영화 자체가 이겨야 되는 영화죠. 네, 재난 영화고 네. 우리 이거 유로 같은 경기들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로 8강에서 네. 그 아이슬란드가 네. 잉글랜드를 잡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롤랜드 에머리가 그걸 찍었습니다.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 뭐 축구가 지금 코파 아메리카, 네.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 치러지고 또 유럽에서도 치러지고 있는데 네. 지금 롤랜드 에머리는 각본 있는 이런 얘기를 찍어낸 거죠. 역전승. 20년 전에도 펼쳐졌던 그 역전승을 노병은 죽지 않는다 모드로 해가지고 네. 그 빌 풀먼이 그대로 들어와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정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자녀 세대와 이제 융합되는 그러니까 적절한 세대 교체와 함께 네. 그 노정들이 또 리딩을 해주는 그런 실제로 모습. 거의 그 원작에 대한 전작에 대한 팬 서비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전작의 거의 모든 배우가 다 나오죠. 네, 근데 핵심이 되는 이 새끼 윌 스미스가 나와요. 돈만 밝히는 거지. 이거 제작비 엄청나게 불렀다고 하던데. 네, 제작비 그것 때문에 안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매너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나와줘야지 이런 거. 자기 지금 위치를 만들어준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죠. 네. 너무하죠. 원래 래퍼 아니야. 네. 이 영화 나왔으면 래퍼하고 있을 사람이 지금 아들까지 끼워 팔기 하고 네. 막 진짜 제가 볼 때는 윌 스미스 좀 못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빌 풀먼이라 뭐 여러 배우들이 나와서 분전을 해주는 네. 그리고 또 그들의 매력이 터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봤을 때 네. 어렸을 때 비디오로 봤을 때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전작을 보고. 왜냐면 그 거대한 우주선이 네. 나타나서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통째로 덮고 네.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 있잖아요. 정적이 그죠. 흐르는 듯한 그 모습이 진짜 그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거였고 네. 그 전에 뭐 한참 그 90년대 말에 그 세기말이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여러 가지 뭐 미스테리 같은 그런 얘기도 많았고 UFO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일환으로 UFO는 그 시대에는 되게 익숙한 그런 단어고 그런 개념이었는데도 그렇게 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죠. 거기서 오는 충격이 비디오로 봤는데도 엄청 크게 남았었어요. 진짜 전율, 공포감, 막 중압감 같은 게. 근데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봤어요. 네, 원작을. 네, 원작을 다시 봤는데 원작에서 나왔던 배우들 되게 이제 뭐 그 우주선이 도시를 덮고 있는 그 장면뿐만 아니라 명장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연설 장면. 네, 주기적인 네. 연설 장면 진짜. 전 빌 풀먼이 진짜 인디펜던스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랬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싸그리 사라지고 약간 그런 도마주는 되게 많이 나오죠. 흉내내는 듯한 느낌의 영화가 된 건 사실이죠.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이고 가장 아쉬웠던 건 이전에 본 적 없는 그 거대한 UFO가 와서 상공에 떠 있는 시간 그게 정말 위협적이었다면 이번 UFO는 굳이 이렇게 땅으로 안 내려오고 그냥 해만 가려도 사실 지구가 멸망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해만 가려도 지구가 이제 빙하기가 올 수 있는 맞아요. 너무 추워져 얘 막 식물 다 말라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내려가고 고생하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이 모습이 좀 안타깝다. 근데 이번에 적을 너무 세게 만들어놔가지고 적의 빈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려면 적의 본진이 따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불편하게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기기 위한 영화, 이기게 가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흐름이 계속 좀 억지적인 흐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기는 영화인 거는 사실 재난 영화의 특성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 인디펜던스데이 1편도 이기기 위한 영화였죠. 수많은 재난 영화들이 다 이기기 위한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기기 위한 영화라는 거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의 재미만으로도 저는 본 적 없는 느낌, 당한 적 없는 느낌, 압도감, 위압감 이런 것들을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우스운 영화가 돼버렸어요. 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롤랜드 에머리가 전에 고질라에서 했던 실수를 답습하는 듯한 느낌. 고질라에서 그거잖아요. 괴수가 더 이상 괴수물이 이제는 자극적이지 않은 거죠. 수많은 작고 빠르고 위협적인 것들이 태어나는 시기에 이제는 규모가 더 대단하지 않은 시기에 규모를 가지고 돌아와서 물론 고질라는 어느 정도 괴수물의 변신을 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서 둔해졌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규모만으로 승부를 하니까 좀 우습다,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원래 그 재난 영화를 엄청 잘 찍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잘 찍죠. 그리고 최근에 고질라 같은 그런 괴수물 말고도 자연물이었던 투모로우도 있고 2012 같은 것도 있고. 근데 2012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재난물을 많이 찍다가 재난물을 이제 좀 안 찍겠다, 약간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나온 작품이었다고 들었거든요. 2012가요. 그래서 이제 2012에서 자기가 그동안 쓸 수 있었던 거, 생각했던 거, 그런 소재들을 다 써서 한 번에 그 지구를 다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그 영화가 나온 지.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그 재난 영화, 그리고 약간 간단히 말해서 파괴라는 그거에 향수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 다시 하고 싶다.
이런 걸 좀 느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게 여기 핵심이 빠져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경우에는 본 적 없는 충격을 전해주는 네.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통합된 적 없는 지구를 하나로 묶는 것, 네. 이게 엄청난 통쾌감을 줬던 네. 영화라면 또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재난 상황에서 부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네. 부정과 의리. 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아들을 구하러 가고 아들 세대에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떨어진 지점을 비추는 거죠. 네.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러 가고 오히려 재난이 더 덮치고 있는 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네. 아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는 건 아버지의 동료들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살아있었어요. 그 다음 2011을 보면 2011도 단순한 재난 영화지만 그 속에 그게 있어요. 이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올 줄 알고 준비하던 시대 세대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커다란 배를 노아의 방주처럼 준비를 해서 네. 부자들을 태워요. 네. 그리고 서민들은 죽죠. 네. 그런 컨셉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 재난 영화 속에 어떤 구조가 살아있고 그 구조가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 드라마적인 재미를 부여하는데 네. 물론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류의 그냥 단순한 침공류의 영화는 단순 재난이 아닌 침공류의 영화는 그거를 맞상대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상대가 나오고 네. 그거에 맞상대하는 속에서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설정이 치밀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혁신적인 지점들은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원작이 그랬듯이 본편이 그랬듯이. 근데 이 영화는 그거 대신에 이번에 나온 스타워즈처럼 네. 향수만 불러일으키고 나왔던 오마주만 하고 재밌지 했던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이 영화는 어디에서 승부하고 어디를 무기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정도로 롤랜드 에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클 베이 영화 같은. 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롤랜드 에머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감독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롤랜드 에머리 상당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막 드라마가 없다라고 까지만 네. 그 드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설정 한두 개, 앞에 말씀드린 투모로우의 설정, 2012의 설정만 가지고 네. 그리고 재난적인 상황만 가지고도 이 영화를 이끌어갈 때 네.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굳이 우리가 저도 물론 30살처럼 영화를 볼 수도 있고 20살처럼 볼 수 있는데 네. 저도 제 안에도 12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12살처럼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30살의 마음으로 12살의 영화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는 12살이 보고도 우스워할 영화예요. 아,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래된 배우들을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그 전작의 배우들이 다시 나오는데 다시 나오고 그냥 뭐 카메오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그걸 이끌어가는 정도의 그죠.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전작에서의 그 캐릭터들하고 지금의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의 캐릭터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모든 배우들이 하나같이 이거를 두려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상황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이 상황에 빠져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 방법이 결국에는 달려드는 거였어. 그래서 달려드는 거를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정도의 느낌일까라고 진짜 되게 좋게 생각해야 이 정도고 그게 아니고서는 캐릭터들이 다 변했어요. 너무 약간 무모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게 진짜 마치 대소양을 덮는 놈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런 느낌일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막 노는 분위기잖아요. 놀자판. 그러니까 이들이 단체로 뭐랄까 드라마 하나 끝내고 뭐 세부나 이런 데 간다며요 요즘에. 케이블에서 찍고 나서 그 느낌으로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 20년 전에 성공했으니까 휴가 가는 느낌을 하나 찍어보자 이 느낌으로 찍은 것 같아. 맞아요. 저희 그래서 이 영화의 약간 전체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이 전작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이게 지금 20년 후에 나온 영화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대충 나온 거죠. 하다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2012 하고 나서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뭔가 다시 하고 싶어. 그 전작 약간 뭐 꺼낼 게 없을까 하다가 되게 그런 깊은 고민하고 뭐 이제 그렇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나온. 제가 볼 때는 롤랜드 에머리가 감독으로서 창작자로서 본다면 작가로서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왜냐면 인디펜던스 데이는 현존하는 시리즈물 가운데 가장 속편이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영화예요. 네. 첫 손가락이 꼽혀요. 네. 왜냐면 지금 미국 할리우드가 소재 고갈이에요. 네. 소재 고갈이라 모든 게 막 프리퀄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시퀄이 못 나오니까 프리퀄로 나가서 막 무덤에 있던 걸 끌어올리고 맞아. 막 이러고 있는 시점인데 맞아. 그동안 끝끝내 버텼던 게 이 검을 롤랜드 에머리의 이 영화는 못 끄집어냈거든요. 네. 비슷하게 못 끄집어내고 있는 게 3편까지 나왔던 그 백투더 퓨처도 네. 못 끄집어내고 있고 도대체 이 영화들 속편이 언제 나오냐. 네. 덤앤더머까지 나왔는데 이제 네. 네. 언제 속편이 나오냐 이러고 있던 차에 결국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봐요. 롤랜드 에머리한테 네. 자 한번 찍으면 너희 대대손손 근데 그 중심이 중국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죠. 네. 중국에서 이제 차이나 머니로 네. 설득을 했다. 네. 그러니까 롤랜드 에머리가 나는 사실 감독으로서 웬만한 거 다 잃었고 사실 새로운 거 찍어도 되는데 네. 굳이 옛날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재난 올 거 없이 나는 각종 재난도 아. 찍을 수 있고 네. 이 감독은 속편에 대한 드라마에 애착이 있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속편에 대한 그게 없어요. 아, 네. 원래 속편을 그러네요. 이 감독은 속편을 찍는 스타일이 아니야. 네. 왜냐면 속편이라는 게 원작의 캐릭터랑 이런 네.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편을 찍거든. 네. 근데 애착이 있는. 네, 롤랜드 에머리는 그런 거에 애착이 있는 게 아니라 재난 때 다 죽여. 부술 게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은 부수고 땡인데 뭔 캐릭터는 못 부숴서 안달이지. 맞아요. 네, 이 사람은 부술 것만 있으면 되는데 네. 부술 거는 다시 리셋하면 되는 거거든. 네. 리셋하면 돼요. 근데 이 롤랜드 에머리한테 드디어 차이나 머니가 와서 음. 다시 한번 부숴주기만 하면 네. 이걸 주겠다. 네. 대신에 우리 애들 이렇게 딱딱 꽂아줘라. 네. 한 거죠. 그래서 롤랜드 에머리가 그래? 그럼 한번 찍어줄게. 하고 그냥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들어가 돈만 온 게 아니라 배우들이 몇 명 같이 왔죠. 그죠. 네. 배우들이 같이 왔고. 뭐 좋은 배우도 당연히 왔지만. 저는 근데 여자 배우도 괜찮았어. 그런가요? 별로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배우였을 것 같아요. 어떤 배우? 원 시나리오의 어떤 배역이라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모든 종류의 미녀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네. 전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미녀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미녀는 메간 폭스였나요? 아니 여자들 중국 여자. 네. 메간 폭스 기억이 안 나. 리빙빙. 원래 빙빙 씨들이 이쁘잖아요. 판빙빙하고 뭐 그런. 근데 이번에도 되게 여배우 한 명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안젤라 베이비요. 걔가 안젤라 베이비야? 지금 판빙빙의 다음 세대, 다음 미녀 세대죠. 걔가 아마 중국에서 연기 못하기로 되게 유명한데 네. 저는 중국어 리스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크게 감안하지 않고요. 뭐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 근데 좀 저는 이게 불필요하게 그게 흐름하고 불필요하게 약간 중국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컷 네. 그런 느낌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배역 자체도 굳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메간 폭스 같은 그런 여자친구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있어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굳이 없었어도 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배역은 안젤라 베이비가 나온 거는 그렇다 쳐요. 뭐 이제 돈이랑 같이 묶여서 온 거라고 치면은. 근데 마치 그런 거죠. 나중에 그 주인공하고 같이 이제 전투기를 타면서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가요. 네. 근데 이 세 명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데 이 세 명 중에 비중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그냥 두 대만 갔어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치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전투기 편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부적절하다. 왜냐면 이 영화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의미를 갖고 찍은 영화가 일단 아니다. 이 영화를 저는 딱 들어가서 10분 만에 알아챘어요. 이분이 속편을 찍으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놀자판이구나. 부수기 위해서. 휴가 개념이고 그냥 한 번 더 부수는 거는 그러니까 부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분은 이거 부수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새롭게 부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번엔 부숴볼까? 어떤 방식으로 괴롭힐까? 근데 인류는 또 살아남겠지. 막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인데 부쉈던 방식으로 또 부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부수기 싫어서 그동안 20년 동안 깠는데 중국이 너무 센 제안을 하니까 그래 이 정도면 한번 부숴주지 뭐 하고 불러 모으는데 윌 스미스가 너무 요구해. 그럼 너 오지 마. 어차피 애착 없으니까. 하고 이번에 부숴준 거죠. 그렇게 부숴주는데 이 중국 애들 2명 끼워주는 거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배경을 중국으로 옮겨서 중국 애들이 주역으로 이렇게 막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관객들은 꽤나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네. 그냥 옛날 배우들 나와가지고 갑자기 20년 만에 막 잠에서 깨고 말도 안 되잖아. 20년 만에서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서 막 지들끼리도 막 웃으면서 연기를 해. 진지한 상황인데 노배우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느꼈던 거기도 하고 최근에 다시 봤을 때도 다시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맞았던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번에 봤을 때는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되게 조그맣게 그냥 뭐 출퇴근하면서 봤는데 그때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공격 직전에 네. 거기서 오는 공포감이랑 그 중압감, 뭐 전율 같은 게 그죠. 다시 봐도 느껴져요. 그리고 그 연설 같은 장면은 다시 봐도 좋고. 네. 근데 이번 영화는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또 이게 감상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 최 기사는 철저하게 이 영화를 인디펜던스 데이의 속편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볼 땐 이건 속편이 아니고. 근데 이게 속편 같은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까 사실 거기서 오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친구 답답하네. 그러니까 내가 10분 만에 알아챘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같은 이름을 달 수 있는 영화의 스타일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속편이고 네. 다른 하나가 뭔지 알아요? 팬픽이에요. 이거는 팬픽입니다. 롤랜드 에머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인류 영화 감독 중에 처음으로 자기 영화의 팬픽을 자기가 쓴 거야. 네. 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 왜 이 1편에 나왔던 주요 배역들이 나와가지고 그 진지한 상황에 웃으며 연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크기의 우주선을 몰고 오는 설정을 해서 대서양에 가라앉는지. 이게 내가 볼 땐 기초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크기의 우주선을 안 불러와요. 그 큰 우주선을 불러오면은 그 큰 우주선에 타고 있는 거를 계산을 해서 오지. 타고 있는 게 똑같아. 그럼 이 우주선에 클 필요가 없거든. 기능이 왜 이렇게 큰데 기능이 새로운 게 없다는 거지. 네? 마치 우리가 16인치 TV를 쓰다가 갑자기 64인치 TV를 바꾼 것처럼 그냥 인치만 커지는 거야. 걔가 와가지고 스테레오는 기능도 없고 그 속에 인간들이 위기에 처하는데 막 웃어 다. 진지하지 않아.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캐릭터들이 무모해 보인다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이 기존 배역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작에 나왔던 지금의 중년 배우들도 계속 농담을 해요. 전작보다 훨씬 더. 아예 그냥 배역이 캐릭터가 바뀐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전작에 빌 풀먼이 연기했던 그 대통령. 네. 그 인류를 외계로부터 지켜냈던 그런 엄청 멋있게 나왔던 그런 대통령도 이번 편에서는 거의 약간 반 미친 사람 살짝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나오고. 네, 진짜 뜬금없이 멋있는 캐릭터 다 배려놨죠. 네. 그런 것들이 팬픽이니까 가능한 건가? 팬픽이죠. 팬픽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 소모임을 하잖아요. 네. 소모임 며칠 전에 이 영화로 소모임을 했었는데 나오신 분들이 절반 정도는 이 영화 그 전작을 안 보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원작을 좋아하셨던 분들이에요. 적절한 비성이네요. 근데 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나왔던 거는 생각보다 뭐 여름철에 나오는 블록버스터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원시원함이나 뭐 그리고 뭐 나름의 유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고 이런 건 되게 좋았다라는 평이 있었고. 네. 이제 좀 기존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 영화 하면 떠오르는 그 아까 얘기했던 UFO가 주는 공포. 근데 그런 게 잠깐은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나왔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가 좀 많았죠. 그죠.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영화 제목을 만약에 인디펜던스 데이 2라고 개봉하라고 했으면 롤랜드 에머리 돈 많이 받아서 이 영화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상의 그러니까 후속작이 조만간 나올 것처럼 하고 끝내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거 팬픽의 특성이죠. 무책임함. 팬픽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무책임함. 아니 뭐 누가 써주겠지. 내가 쓰든 말든 뭐 관심 없다. 중국에서 가져가 3 만들든 관심 없다는 이 롤랜드 에머리의 패기. 그리고 그 3의 여운도 진짜 뜬금없어요. 들어보면 전혀 진지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 여운을 남길 때 실현 가능한 여운을 남기거든요. 진짜 3편이 나올. 근데 이거는 여운을 남기는 건 분명한데 이걸 찍으면 개망할 것 같은 여운을 남겨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롤랜드 에머리가 거의 중국한테 엿먹으라는 식의 팬픽을 찍은 거지 않나. 우리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오면은
다시 오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끝나죠. 네, 그 느낌이죠. 무슨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게 진짜 이 팬픽 특유의 그 무책임함이다. 네. 이게 진정한 이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의 매력은 팬픽을 감안하고 즐길 때 찾을 수 있다. 네. 이걸 진지하게 속편으로 보면 깔 부분이 투성이죠. 네, 진짜 깔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 안 깔 부분이 없어. 맞아. 이거는 거의 막 신기술이라고 2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신기술 보여주는데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사실은. 스타워즈 이런 데서 흔하게 나오는 설정들이에요. 네, 그 막 전투기나 이런 것들도 다른 SF물에서도 많이 나왔고, 재난 영화로서도 다른 재난 영화에 다 나온 거. 막 간호사가 막 대피시키다가 뭐 죽고 막 이런 거. 엄마가 떨어지는 거 못 지켜서 울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친구들끼리 사랑과 우정 사이 뭐 이런 것들들 네. 다 그런 것들. 누군가는 이게 진짜임을 알고 있지만 나의 예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비극적인 순간. 네. 이건 뭐 트로이의 목마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카산드라 뭐 예언할 때 정말 뻔한 얘기들이 반복되는데 그걸 진지하게 보면 다 깔 수밖에 없지만 네. 팬픽으로서 보면 네. 재밌다. 아, 이 중요한 순간에도 얘네는 이렇게 노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구나. 농담 따먹기 하잖아. 그 회계사 나와가지고 대놓고 놀자는 거죠. 맞아. 1편에선 그런 장난질을 잘 안 쳤거든. 근데 여기서는 회계사가 나와가지고 막 거의 전사랑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막 계속 노는데 이건 거의 마이클 베이 스타일이에요. 광고 스타일. 근데 이런 스타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할리우드의 이제 명감독들이 그래 우리 작가로서는 할 거 다 했잖아. 이제 광고주들한테 원하는 광고 좀 긴 걸로 찍어다 주자. 네. 이 느낌으로 주로 광고주가 다른 인종이고 심지어 중국인일 때 하는 수작질이거든요. 그 수작이다. 네. 그리고 그 지난 녹음 때 아가씨 녹음했었죠. 네. 그때 이제 녹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방송분으로 나가진 않았는데 그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이 영화를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김 기사가 얘기했던 그 롤랜드 에머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재난 상황이 있는데 재난 상황은 주어져 있는 거고 이거를 영화를 시작할 때 되게 수많은 인물들을 펼쳐놓고 네. 그거를 그 재난이라는 상황을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는 과정이나 그 하나로 엮여가는 과정을 굉장히 잘 풀어낸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부분이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아쉽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반에 그러니까 후반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초반에부터 좀 나왔어야 되는 장면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이 갑자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어린이들, 네. 스쿨버스에 타고 있는 어린이들, 네. 그런 그러니까 되게 후반부에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너무 뜬금없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소모임 때 나오셨던 분이 얘기했던 건데 과학이 발전해서 네. 막 차가 떠다니고 헬기 같은 게 거의 뭐 되게 특별하게 움직이고 막 우주에서 일하는 그런 우주선이 지구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네. 스쿨버스를 타고 다닌단 말이죠. 네. 96년에 나왔을 법한 그때 나왔던 소풍권 같은. 근데 그건 빈티지가 살아있다는 거죠. 빈티지가 살아있다는 거죠. 전 좋게 봅니다. 그거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것들이 있고. 우리 군용차는 60이라고 그러나? 네, 그런 것들 다니는데. 그거 뭐 저기 6.25 때 다녔던. 네. 거기 생수통 봐요.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21세기 그런 거 쓰잖아. 숫자 써다니는데 1952년 이렇게 써있죠. 네. 이게 원래 빈티지를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스쿨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린이들이 영화 후반부에 2시간짜리 영화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나온다는 거는 좀 아쉽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원래 원작도 그 확장판으로 나중에 좀 분량이 늘어났죠. 근데 아무튼 확장판이 2시간 반짜리인데 2시간 반짜리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영화의 속편이 2시간이에요. 120분.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이번에도 확장판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겠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확장판 나오면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빠졌는지. 이게 성공했네. 개연성을 놓치기 위해서 개연성이 영화에서 거의 잘 안 보이는데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네, 진짜 이 영화 보다 보면은 아 이거 분명히 더 찍었을 것 같은 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드라마가 막 진짜 군데군데 엉성하게 다 빠져 있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싶지 않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감독도 이 인물들을 한 번에 이제 막 어떻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애들을 어느 산에 몰아놓고 주요 인사들 다 죽여요. 정부 주요 인사들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거든요, 영화가. 드라마는 신경을 안 쓴 거지, 아예. 인물들을 펼쳐놓고 보통은 모으거나 그 사이에 분열을 보여주거나 어떻게든 해가지고 얘네가 살아남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을 쫙 풀어놓고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수습해야 될 때 오니까 급하게 죽이고 급하게 이렇게 어떻게든 마무리하는 모습들. 아 이거 진짜 팬픽이다. 근데 또 이 영화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인디펜스 데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재난 영화라고 만약에 봤어도 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서양에 처음 착륙하는 장면이랑 그다음에 그 미국인가 어딘가 도시가 뭐 자석으로 뭐 사람들도 다 빨리 올라가고 빌딩 같은 것도 다 빨리 올라가서 되려 내리꽂히는 그런 장면. 영국이랑 프랑스도 가잖아요. 에펠탑 나오고 막 영국에 시계탑도 나오고. 네. 아 그런 장면. 랜드마크 다 부순다고 하면서 팬 서비스 한번 해주자. 이거 팬픽이지.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엄청 무섭거나 위협적이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전작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배경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지구는 지금 현실의 지구가 아니에요. 좀 가상의 지구라서 보고 있으면은 뭐 이제 외계에서 쳐들어왔는데 그게 되게 우리 삶하고는 떨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게 주체가 전에는 진짜 일상의 지구였고 우리들의 지구였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나라. 왜냐면 윌 스미스 자체도 거기에 군인이지만 사실 내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런 인물들이 다 나와요. 아버지가 있는 박사 뭐 해가지고 다 이게 가정과 연계돼 있고 그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번 편은 걔네보다는 조금 더 처음부터 외계인이 올 줄 알고 대비했던 사람들, 정부 요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거의 영화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안 나온 거야. 근데 롤랜드 에머리도 휴가간 기본으로 대충 팬픽 쓰듯이 이렇게 영화를 찍다가 어느 순간 납품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마감이 다가오니까 중국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좀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재난 영화인데 너무 대충 만들었다. 그래갖고 등장한 게 스쿨버스예요. 제가 볼 땐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리고 막 그 4명 아버지 어머니 잃었다는 애들이 급하게 등장한 이유가 그때부터는 영화가 재난 영화가 아니라 괴수물로 바뀌어요. 그죠. 갑자기 이제 막 외계인 같은 애들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감독이 놀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다 큰일 났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굴러간 게 아닌가. 전형적인 팬픽이다. 망하면 덮어쓰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뭔가를 구성해서 내가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 하는 확고한 목적 아래 간 영화가 아니다. 대충 인디펜던스 데이 느낌 나게 하다가 망가졌네 다시 쓰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는데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이제 영화 내에서 그 안젤라 베이비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중국 시장을 대놓고 이제 배려한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영화 상영 시간이 약간 짧은 것도 그렇고 또 영화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자력 같은 걸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늘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면서 사람들도 다 끌어올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건물들 다 뽑혀가지고 다 하늘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장면은 사람이 죽는 장면 안 나오고 건물만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12세를 맞춘 듯한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건 대놓고 이 되게 잘 먹힐 법한 인디펜던스 데이 후속작이라는 걸로 티켓 파워를 제대로 땡겨보자. 그죠.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이게 중국 자본, 이게 한국 자본이면 저렇게 말 안 해요. 한국 자본이면 화나지. 근데 이게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이렇게 막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위에 있는 네. 그 돈 많으신 분들이 눈먼 돈 이렇게 막 푸실 때 네. 중국 자본이 이렇게 눈먼 네. 돈 쓸 때 네. 이럴 때는 낙수 효과를 제대로 노려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롤랜드 에머리나 마이클 베이 같은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 감독들 이런 스타일로 찍을 때는 보면 안 된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디펜던스 데이 2냐 네. 아니면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냐만 보고도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마이클 몰라도 베이, 네. 몰라도 10분 안에 알아채야 된다. 그죠. 10분 안에 알아채고 아,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 이게 중국 돈을 자꾸 끌어다가 이렇게 퍼뜨리지 않으면 네.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분할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우리도 빨리 기업들 돈 빼야 돼요. 우리는 아주 네. 쫄팽이 기업들이 아니라 중국 애들은 이렇게 2명 꽂아주고 돈을 이렇게 투자하겠다는데 네. 이런 엉망 영화를 만들어도 또 그 트랜스포머 같은 엉망 영화들을 할리우드에서 계속 납품을 해도 네. 계속 사주잖아요. 네. 진짜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아니 한국은 그 뭐야 뭐 몇십조 몇백조 막 해놨다며. 네. 40조 해놨다고 하나. 네. 그 산해유 보금이 네. 안 풀잖아요. 네. 자기네도 뭐 그래놓고 위기다 이러면서 돈 없다. 노동개혁 해가지고 뭐 더 자르기 쉽게 만든다 뭐 이런 거 하잖아. 말도 안 되는지. 그거에 비하면 이 중국의 따거들 얼마나 대단한가. 따거들 진짜 좀 좋게 봅니다. 한국 K리거들 비싼 값에 자꾸 사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하신 분 싼 값에 다시 되팔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선순환이다. 저는 이 롤랜드 에머리가 일종의 이제 한 명의 작가로서뿐만이 아니라 네. 거의 외교관, 외교관, 전략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팬픽이면서 네. 그러니까 정통 작가 영화로서는 아니고 팬픽이자 사업하는 영화다. 네. 좋게 봅니다. 아예 그냥 다른 장르의 영화라고. 그죠, 야. 저는 2명 꽂아주고 네. 이만큼 땡겼으면 남는 장사다.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이게 또 이게 끼인 나라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친중만 할 수도 없고 친미만 할 수도 없는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그 균형. 또 요즘 세계 대세가 약간 중국으로 쏠리고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어떤 장면이요? 그 영화에서 초반에 그 인디펜던스 데이를 기념하는 그죠 기억나죠? 네,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네. 그 행사의 첫 장면에서 네. 태극기가 보여요. 아,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태극기가 뭐 망국기처럼 엄청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3-4개 있는데. 네, 3-4개 있는데 하나로 보여요. 근데 그거는 한국판만 그럴 수 네,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원래 이런 영화가 신의를 지키지 않거든요. 네. 이 국제관계에 신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낭만일 뿐이에요. 이 물고 물리는 치열한 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즘에 대세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중국이 미국 채권 막 사들이고 또 우리나라 국채도 막 사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중국은 피해를 보지 않죠. 그죠. 장면이 안 나오죠. 네, 정말 이 중국이 점점 대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한테 이렇게 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영화. 네. 이제 살살 긁어주는 이렇게 속칭 이렇게 빨아주는 영화를 찍어주는 척하면서 네. 자금을 엄청 뜯은 거거든. 네. 2명 꽂아주고 네. 한 명 더 꽂을 때마다 돈을 얼마나 더 요구했겠어요.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에머리 이거 전략적으로 좋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뛰어난 감독들이 저는 윤재중 규현 감독한테 기대를 고 있습니다. 이 작가로서 이제 생명이 서서히 다하는 감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감독들이 진출해야 된다. 한 번 이렇게 땡기는 거죠. 네. 그럼 김용화 감독 이런 분들이 중국 진출한 거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네. 곽재훈 감독. 중국 진출 더 해야 돼요. 윤재균 감독도 빨리.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넌스 이 영화에 대해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는 아쉽게도 비추입니다. 비추. 네. 저희 전작 같은 경우에는 추천인데요. 네. 이번에 좀 사실 최소한의 이게 평이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들었는데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쳤고, 그리고 전작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바꿔놓은 부분들, 네. 그리고 전작에서 기대했던 이 우주선이 나타날 때 받는 그런 그 압박감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최소 그 정도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저는 비추입니다. 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네, 아무리 이렇게 팬픽으로 찍어도 네. 작가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롤랜드 에머리가 배때지에 이제 기름이 많이 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레버넌트에서 그 곰 봤을 때 네. 디카프리오가 네. 얼마나 그 장면이 긴장감이 넘쳐요. 네. 한낱 곰이에요. 네. 얘는 대소양을 덮어요.
걔는 혼납범이고 네. 얘는 대소양을 덮는 애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전혀 그 압박감이라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확장판이 나오면은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이게 약간 편집이 좀 잘못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닌가요? 네. 그 이냐리투 감독이 이제 막 아카데미 쓸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롤랜드 에머리는 그거 보고 좀 위기감이나 아니면은 약간 작가로서의 그 경쟁심이나 이런 걸 안 느끼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막 그 한참 아래에 있던 뭐 어린 후배들, 뭐 알프스 쿠아론이라거나 네. 이런 감독들이 계속 좋은 작품들 찍어내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역시 이 두 명과 마찬가지로 네. 이 멕시코 출신이잖아요, 둘 다.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기들 독일 출신의 이 해외파에서 이제 온 할리우드로 진입한 감독으로서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할리우드에 동화됐다, 이 감독은. 시원하게 이 속에서 마치 그 우리의 박병호라거나 네. 뭐 강정호라거나 이 선수들을 이렇게 배틀 두르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거기서 뭐 스티브 유? 네. 뭐 그 느낌에 약간 동화됐다. 그런 느낌, 뭐 적절하게 동화된 뭐 얘 없습니까? 미국에 동화된 한국에? 뭐 그 느낌이에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에머리 감독의 그런 게 없다라는 느낌은 동의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픽으로 놓고 보면 그냥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오랜만에 저는 영화 극장 가서 돈 안 아까웠어요. 안 아깝게 재밌게 볼 수 있었고 이 정도 되는 영화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영화들 보면은 또 조잡한 영화들도 많고 할리우드도 요즘에 그런 영화 많고 전체적으로 영화의 질이 딱 그 20년 동안 너무 떨어졌거든요. 그 최 기사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저한테 카톡으로. 20년 전 여름이 어땠는지. 아, 예. 네, 1996년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들 네. 지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마이클 베이가 더록을 찍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클 베이가 광고 찍고 있잖아요. 급이 다르죠. 더록 인생작 찍었고 그때 맞선 영화가 바로 인디펜던스 데이, 롤랜드 에머리의 네. 영화예요. 네. 이 둘은 20년 지나서 진짜 광고랑 팬픽 찍고 있죠. 네. 그리고 같이 개봉했던 영화 쇼생크 탈출도 있었죠. 쇼생크 탈출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 쇼생크 탈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데드맨 워킹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데드맨 워킹이랑 그 다음에 트위스터, 그 재난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트위스터. 네. 그 다음에 굿바이 마이 프렌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뭐 이런 영화들 개봉했습니다. 네. 그리고 히트, 마이클 만 감독의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 주연했던 히트. 그리고 디즈니의 노틀담의 고추, 한국의 뭐 둘리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얼음별 대모험. 이런 영화들 개봉했는데 한 편도 버릴 게 없어요. 쟁쟁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진짜 기막힌 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미션 임파서블 1편도 나왔죠. 브라이언 드 펠마에. 네. 네.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했던 96년 여름입니다. 96년 7월 한 달 동안에 개봉했던 영화들인데 우리의 2016년 6월은 또 7월은 어떤가 비교를 하면 진짜 참담해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참담해요. 네, 좋은 거 하나는 있죠. 그 시절에 비해서 한국 영화는 훨씬 세졌습니다. 네. 그때 한국 영화 중에 최고 걸작이, 최대작이 그 둘리 얼음별 대모험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지금 나오는 한국 영화들 빵빵 터지죠. 그거에 비해서. 그건 그런데 할리우드가 너무 패권을 잃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말드리고요. 우리 최 기사가 비추하고 저는 보말드린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 기사 뭐 해볼 말 얘기 없어요? 지난번에 그 소모임 얘기를 할 때 제가 네네. 그때 너무 술 기운이 심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좋더라고요. 이 얘기로 끝냈었는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같은 영화를 보고 그 이제 한 여러 뭐 한 10분 정도가 같이 보통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은 각자 보신 분야들이 다 다르고 기억하는 장면들이 다르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죠. 그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는 원래 좀 영화를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보고 나면 되게 금방 까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같이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뭐 스스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소모임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영화 매니아가 되는 과정이죠. 네. 그냥 영화를 보는 사람,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보는 사람 있고요. 네. 보고 나서 그걸 글이나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근데 우리가 영화를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영화를 찍는 데까지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보통 기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많이 나아갔다 하는데 그걸 또 내 나름대로 수용한다는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이 우리 소모임이 그거의 대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글에 익숙하지 않고 대화로 또 여러 가지가 익숙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듣고 내 이야기를 또 하고 막 이런 표현하는 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즐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팟캐스트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보통 뭐. 영화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다음 장소로 가기 전까지 한 10분, 15분 길어야. 그죠? 네. 왜냐?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누가 남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 근데 이게 장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줄 사람들을 여기가 끌어다 놓겠다. 네. 왜냐? 그 사람들도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 이게 우리의 이 소모임의 룰입니다. 모두가 외로워.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참고 들어주는 그런 룰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와라 하면 여러분이 가입하면 나올 수 있을 줄 알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또 강퇴 막 시키거든 또. 우리도 또 사람을 가려요 또.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 네, 10명 정도만 받아줍니다. 10명이 채 안 돼요. 내보내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왜냐면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이 호스트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접대해준다, 서비스의 마음가짐으로 가겠다 하니까 이 오는 사람들이 좀 거만한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연히 이제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 우리 소모임이 왜 이렇게 흥하지 않을까? 왜 내가 소모임 한다 하면 막 한 2,000명, 3,000명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뭐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꽤 근데 지금 다른 영화 소모임들에 비하면은 꽤 흥한 편이라고 하죠. 되게 아니죠, 그거랑. 걔는 서비스 차원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멍한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 K-POP 스타 이런 거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린애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저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내가 내 노래 좀 들어달라고 오는데 나도 이제 그 자세로 나가야겠구나.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받을까 말까를 내가 검토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소모임을 검색해서 오실 분은 오시고 마실 분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요즘에 사회가 또 철저한 갑을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갑이다. 여러분이 오면은 을이 된다. 저는 근데 김 기사보다 조금 더 반겨드리겠습니다. 오지 않으면 병이다. 그러니까 이게 병도 되지 못, 그러니까 막 병 이런 것보다는 을이 낫고, 을이 돼서 또 인정되면 갑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저의 얼굴을 보고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제가 갑자기 이제 또 비굴한 모습을 다음 모임 나와달라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요.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방송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였습니다. 최 기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기사 근황 전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전해드리면 청취율이 뭐 별 영향이 없을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죠. 다음 방송 들어주시면 박 기사 근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고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하트? 아니라 뭐 하트 이런 식일 텐데. 뭐 비슷한 그런 어떤 거. 그거 눌러주세요. 돈 내라고 안 하잖아. 진짜. 후원을 해, 뭘 해. 이거 눌러달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없나? 나 그 생각을 해. 우리 청취자들 손가락이 없나 봐. 너무 안 눌러. 근데 이게 장애야, 내가 볼 때는. 팟빵이 아니라 팟캐스트로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아이튠즈 팟캐스트. 아이튠즈, 그러니까 애플 팟캐스트에서는 좋아요 기능이 없어요. 그 팟빵에만 있는데 그래서 팟빵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팟빵에서도 많이 들을 텐데 내가 볼 때 진짜 좀 큰 문제예요, 이게. 이게 진짜 점점 이게 신인류가 태어나는 거지. 손가락이 없는. 이게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양심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손가락이 없다에 걸고 싶습니다. 양심이 없는 쪽이 더 암담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봤는데 팟빵 어플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많지 그쪽도.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2년 동안 팟빵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 대해 연락이 안 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팟빵 측에서 우리 쪽에 광고를 넣든 우리가 팟빵에도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야 거의. 팟빵이 너무 우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사실 우리 물론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는데
서로 상부상조 해야지. 너무 그러면 안 돼. 팟빵도 문제가 많아요. 네. 팟빵 지금 연락 안 하면 우리가 그 문제가 뭔지 다 풀어버릴 거야. 다른 방송까지 연락 바랍니다. 네? 최기사 지금 여기서 말하지 마. 우리가 이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럼 우리는 늦은 저녁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저는 김기사. 저 최기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